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을 향한 압박 수단이 많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겁기도 한 반면 중국은 미국을 향해 큰 소리는 치지만 실속도 또 효용성도 없다는 점에서 이 천둥 소리만 요란하지 내리는 비는 적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현지 시간으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다시 시작하면서 온갖 협상 및 압박 카드를 쥐고 있지만 중국은 우선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몰리면서 내수 시장마저 얼어붙다 보니 미국을 향한 칼을 제대로 빼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 간의 성장 궤적은 최근 들어 극명하게 엇갈렸다면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달러와 미국 주식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의 예외주의에 2배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절뚝거리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떨쳐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경쟁국인 미국과 함께 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으로 전락했을까요? 당장 칼을 빼들고 싸우자 이렇게 덤벼들어야 되는데 정작 그럴 용기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내수 경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는 강력한 소비자 기반을 가진 경제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탄력적인 소비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가능한 대로 미국의 비율을 맞추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무역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중국도 한때는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자 동시에 무한한 소비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중국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14억 명이라는 엄청난 소비시장이 중국에게는 무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경제는 중국의 엄청난 힘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인민의 힘을 키워야 중국이라는 국가도 함께 성장을 하는데 시진핑은 인민의 힘은 약화시키는 대신에 공산당 힘만 키웠습니다. 실제로 경제정책에서도 소비를 장려하고 민간 산업을 튼튼하게 하는 대신에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만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경제는 힘을 잃게 되었고 국영 경제만 살을 찌우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 시진핑은 보조금과 저렴한 금융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반도체, 로봇공학 같은 첨단 제조업을 육성했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유은행은 산업기업에 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면서 과잉 생산까지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들의 삶이 부여지지 못하도록 공동부유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것인데 이는 사실 다 같이 못 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정책이었지만 시진핑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부동산 시장의 위축, 그리고 IT 및 교육 시장의 축소, 또 왜곡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중산층들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시장 상황은 중국의 내수 경제 위축을 가져온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을 하면서 가계 경제도 휘청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들의 자산이 70% 이상 묶여있는 부동산의 위축은 소비시장의 빈곤을 가져왔고 이는 내수시장의 피폐를 불러왔습니다. 이런 내수경제 위축은 당연히 일자리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부모들 역시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은 당연히 저출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수시장 위축은 저축률로도 나타납니다. 블룸버그는 은행에 거듭된 예금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저축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151조 위안, 그러니까 20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사람들은 최근까지 열망과 경제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유럽 명품을 무리하게 구매하는 대신에 자기 관리를 선택하고 캠핑이나 여행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그 결과 경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불균형한 상태가 되었다면서 2018년 초에는 68%였던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작년에는 30%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국내 총생산 성장률 5%의 대부분은 전기차 제조업체인 미아디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순수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래 안 해도 중국의 민간 소비는 일본과 독일의 55%, 브라질 63%인데 반해 40%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이러한 민간 경제를 살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제야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깨달은 당국이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아닌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의 프레임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진핑의 정치를 놓고 본다면 그런 전환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중국 경제를 저렇게 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치의 기본인 국민을 우선한 정치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시진핑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추가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강력한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놓은 카드는 중국 인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복 방안으로 최대 15% 추가 관세 방안을 꺼내들었지만 미국과 같이 즉각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2월 10일부터 하겠다 이런 예고만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협상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가리켜 대만의 연합보는 천둥소리만 요란하지 내리는 비는 적다라고 비아냥을 거린 겁니다. 더더구나 중국의 보복 카드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구글이 중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들어간다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국산 원유, 석탄,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 10에서 15% 추가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부과를 하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의료기업인 PVH그룹과 바이오기업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텅스텐, 텔루륨 등 희소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오연타로 불린 중국의 일괄식 반격이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미국 빅테크를 정조준해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는 가혹하다고 말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한마디로 허장성세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미국의 더 높은 관세를 억제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꼬집었고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에반스 프리처드 중국 경제팀장도 이코노미스트에 중국의 보복이 약 200억 달러 한 29조 원 상당의 수입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4,500억 달러 한 652조 원 상당의 중국 상품에 부과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신중하게 고려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정면 대응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소극적 카드였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는 5일자 사설에서 신중하게 선별된 대응 목록은 중미 경제관계 전반을 해치지 않도록 한 맞춤형이다. 그러면서 새롭게 발표된 대응 조치가 발효되기까지 6일이 걸릴 것을 고려한다면 양측이 무역전쟁의 무모한 확대를 피하기 위한 탈출구를 협상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회담을 통해서 일거에 모든 난제들을 타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연합보는 트럼프는 베이징이 양보를 했다는 명분을 얻고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걸 피할 수 있다면 미중이 각자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관세 전쟁이 소규모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바라는 대로 해피엔딩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트럼프 시진핑 간의 전화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적극적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서두를 것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략일 수도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안달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더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미국에서 터져 나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면 교역에서 낮은 관세, 낮은 무역 장벽 등을 적용합니다. 원래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최혜국 대우를 한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더욱 강화를 했고 동시에 세계 패권 장악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구상했던 가이드라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는 게 당연히 맞죠.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약 1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국의 무역 적자도 1조 달러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중국의 무역 흑자 가운데 3분의 1이 미국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만약에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게 되면 중국은 엄청난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하자는 미국의 방침에 중국이 대들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미중 간 무역전쟁의 현재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말만 요란하지 미국을 향해서 감히 보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한드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